그래도 안 보고 저 역학서적 들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러면서 야씨 다 맞춰보겠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10년을 해도 예 맞는 거는 기똥차게 맞는데 안 맞는 거는 한 개도 안 맞는 게 도대체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오는 오류들이 뭐냐, 그것의 오류가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접근부터가 틀렸다는 거지. 처음에 그 접근부터 틀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평생 해봐야 맞는 놈 맞고 안 맞는 놈 안 맞고 딱 이래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책도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거짓말도 적어놓은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거짓말은 모르고 끼워 맞춰 적어놨다 풀이를.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보일 때 이제 뭐 하면 다른 책들도 조금 어려운 책도 이제 같이 섭렵이 같이 될 거거든요. 가면 이제 뒤에 가면 희한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책대로가 아니고 이 책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만들어진 형태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뭐냐면 저번 주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음양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개념을 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음양이라는 거는 두 몸이 아니다. 원래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내쉴 때 목화 운동이고 들이쉴 때 금수 운동이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딱 요 하나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화 후 내쉴 때 목화 운동이 일어났다가 들어마실 때 금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걸 조금 더 세분을 해놓은 게 뭐냐, 결국 오행이라는 거거든요. 오행. 그러면 오행도 이렇게 해보면 금목이 원래 한 몸이고 목화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금목이 하나고 수화가 하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책에 어차피 그런 개념 자체를 안 적어 놓으니까.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지. 이렇게 나무가 딱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분단 말이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요때 봄바람이 분단 말이야. 봄바람이 불면 춘풍이 불면, 여기가 중국식 간자로 춘풍이 불면 잎이 싹 핀단 말이죠. 그랬다가 가을바람이 불면 잎이 싹 다지는 거예요. 어찌해서 봄바람이나 가을바람이나 기온은 비슷한데, 그지? 기온이나 기후가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뭐 23도, 22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째서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잎을 떨어뜨리고 이쪽에서 오는 바람은 잎을 나게 하느냐. 원래 이 운동에 따라서 잎이 지는 것을 금운동이라 하고 잎이 나는 것을 목운동이라 하거든요. 수운동. 이제 감춰졌다가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봄과 가을에 의해서 수화가 자꾸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수운동은 자꾸 내려가려는 거고, 여기 수운동은 자꾸 내려가고, 화운동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불 땐 화운동이 올라갔다가 펼쳐졌다가 여기서 바람 불 땐 다시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뒤에 이제 고급할 때 이제 막 이렇게 가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런 개념도 없이 사실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은 나무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는 절대 불이 아니다. 불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금은 쇠가 아니다. 수는 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목화금수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책은 딱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니까 나무를 태우면 불을 태우니까 목생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뒷날에 가면은 역학적 해석을 할 때, 확장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화에서 금으로는 또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지? 금에서 물 나오는 건 뭐 이렇게 우리가 냉동 팍 시켜보면, 그지?
막 그 주전자, 시원한 주전자 여름에 놔두면 옆에 물 생기듯이 뭐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바위 사이에 나오는 물이 금생수다 하는 것도 있고, 그제? 막 오만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봄에 일어나는 만물의 상을 다 목이라 한다. 그래서 그 봄에 생기는 게 뭐냐면 만물이 삐집고 올라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물에서 찾아보니까 나무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목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 다음 화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름하고 똑같지. 여름이 오면 만물이 이제 펼쳐져서 끝없이 분열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상이 쫙 분열해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화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그 분산하는 힘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불이기 때문에 화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심령 공부에도 그 자리에서 쇠가 뭐 어째 잘라내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책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가을은 뭐냐면 결실을 시키고 매듭을 시키고 결과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을에 일어나는 모든 상을 가장 대표할 때 단단하게 굳어지고 여물게 만들고 익히고 정확하게 탁 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니까 그냥 금이라는데 책에는 전부 다 쇠, 돌, 진짜로 막 금속성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니까 뒤에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것, 견강된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수는 뭐냐? 물이 아니다. 뭐냐 하면 겨울로 생각하면 돼. 겨울에 일어나는 그 만물이 이제 움츠려들어서 저장되고 쉬고 이제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서 이제 정보 저장을 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그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게 수다. 수라고 하는 게 그 저장성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그 여름에 우리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그 물에다 딱 담가 놓잖아요. 그제? 실제로.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그 높이를 맞추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높낮이를 맞추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이 온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만 팔자를 풀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이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보자. 그럼 봄도 음이 있고 양이 있을 거다. 더 쪼개면, 그지? 그러니까 봄도 쪼개면 하늘에는 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지? 하늘에서 뿌려지는 기운을 쪼개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이 있고 너라고 우리가 쪼개볼 수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요래 해가지고 좁네. 요래 해가지고 그 화에 해당되는 여름을 또 한 쪼개보면 천간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땅에는 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제? 그 다음에 금에는 천간적으로는 경으로 나누고 신으로 나누고 이게 더 길어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신과 유가 있다. 그 다음에 수에는 천간적으로 임이 있고 개가 있다. 그 다음에 해가 있고 자가 있다. 원래 이 자들은 원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쭉 그 확장의 논리를 가지게 되면 뒤에 되면은 왜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가 저절로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건 다 알죠? 이렇게 우리가 양으로 쪼개고 음으로 쪼개고, 그지? 지지에서도 이것도 양으로 쪼개고 음으로 쪼개고, 병도 양으로 음으로 양으로 음으로,
그 다음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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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걸 뒤에 이제 채용 때문에 요 사와 오가 원래는 음인데 양으로 보고 양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양인데 음으로 사용을 하고 이건 아시죠? 해도 여기는 원래는 음인데 원래는 양이고 요거는 기억을 안 해두고 일단 있어도 상관없어요. 뒤에 가면서 저절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갖다가 봄에 만물이 펼쳐졌다가 극단의 분열까지 일으켰다가 다시 이제 움츠려 들어서 가는 방향. 요걸 짧게 보면은 요걸 양운동, 그지? 요거를 음운동. 그래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자연의 속성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 갑은 똑같은 목이라도 틀린데 그러면 어떻게 틀리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살 설명한다는 거죠, 이제. 하면 원래 갑이라고 하는 것과 을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리거든요, 속성 자체가. 그 갑일주와 갑날 태어난 사람과 을날 태어난 사람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틀린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겨울을 지나온 개다음이죠, 실제로는. 이 개다음에 갑으로 넘어오는데, 이 갑이 오면 만물의 실제로 이것도 양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개도. 이거는 뒤에 이제 딱 우리 맞추기 할 때 좀 써먹는 것들이 있는데, 요 개 다음에 갑으로 넘어올 때 뭐냐면, 개가 뭔 역할을 하는지 압니까, 이게? 그 책에 보면 뭐 이슬이고, 뭐 설이고, 뭐 이런 얘기 봤지? 이렇게 돼 있지? 개가 그렇게 할 짓 없이 개로 뭐 이슬이고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떨어져 있던 어떤 씨앗이 하나 있다 치면,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이 주름 사이에 막 들어가거든요. 서리가 내리고 해가지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따뜻해지면 녹았다가 추워지면 얼었다가 하면서 이 껍질에 균열을 일으켜요. 돌 쪼개는 법 압니까, 혹시? 돌 쪼개는 법 몰라요? 모릅니까? 큰 바위 같은 거 어떻게 쪼개냐면, 이런 바위가 있다. 요걸 딱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이렇게 또 뚫어요. 실제 돌을 뚫어가지고 마른 나무 있잖아요. 마른 나무를 여기다 탁탁탁 박아 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물을 쫙 부으면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걸 쫙 쪼개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란 말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겨울 동안에 싹 서리로 내렸다가 그 균열에 요런 데 보면 무슨 균열들 있잖아요. 딱 끼어 있다가 얼려졌다가 풀리면서 벌어지고 하면서 드디어 봄이 완전히 넘어올 때, 갑이 올 때는 이 내부적으로 있던 이 기운이 삐집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한 곳이 약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요런 데가 하나 탁 올라오는 거. 요 힘이 갑목이거든요, 갑목. 그래서 갑은 굴절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갑의 단계로 들어오면서 만물이 찢어지는 모양을 가지면서 갑의 속성에 대해서 책에 보면은 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뭐 휘지 않으며 뭐 자기의 그 직진성을 가지고 뭐 자기의 의지대로 굳고해 나간다. 이게 확장의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갑의 속성을 벗어나면 이제 이 을의 속성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조금 약해져요. 이제 살짝 벌어지는 힘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착 찍고 올라온 뒤에는 이제 살 벌어지는 힘으로 가는데, 이 을이 이제 그러한 역할로서 그 기운들이 이제 쭉 이렇게 전체를 벌리는 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그 모양대로 이제 휘어지는 거예요. 바깥에도 또 저항이 생기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을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이유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이 을날 태어난 사람은 있잖아요. 이 갖고도 사는 세월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그래서 을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선생 생활이든지 입으로 먹고 사는 세월도 한번 따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벌어지면 병의 단계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쭉 벌어지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만물을 팽창시킨단 말이죠. 팽창시키는데 그 기운이 극한에 이르지 않아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빛이라고 보면 돼요. 그 뜻은 멀리 가는데 그 기운적인 힘은 짧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되 실제적인 그 열기, 우리가 화로 이해를 했지만 열기는 아직 강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펼쳐내는 힘만 강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정에 이르면 이렇게 벌어졌던 게 이게 하나의 불꽃으로 생각하면 돼요. 불꽃. 그래서 이 정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을 극한으로 분열을 시켜버려요. 쫙 벌어지는 힘이 마지막까지 딱 가도록. 그래서 이제 요렇게 벌어지던 게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로 친다면 이게 불이 요렇게 발산하는 능력이라면 정은 어떻게 되느냐, 발산의 끝에 팍 이까지 불꽃이 다 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벽날 태어난 사람들은 뭐 보면 우짜자 하자 해놓고 아니면 말고 딱 끝나는데, 정은 가자 죽어보자 이러면서 완전히 막 극한적으로 잘 간다고 해요. 정날 태어난 사람들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막 한 독이 올랐다, 열기 올랐다 이러면 벽날 태어난 사람보다 더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불꽃이기도 실제의 열로도 생각해도 돼. 그래서 발산력은 여기서 극한으로만 가는데 멀리까지 가지는 안 하고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벽날 태어난 거하고 정날 태어난 거하고 하는 게 완전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무에 이르면 이 무의 기운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원 자체를 갖다가 무성할 무자로 봐가지고 무성하였다. 끝까지 이제 펼쳐져서 더 이상 펼쳐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책에 보면은 이제 높은 산의 토요,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높은 산의 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공 상태예요, 진공.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형태. 그래서 무날 태어나면 이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펀지다. 왜냐하면 이 무의 속성이 뭐냐면 진공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뭐 우리 왜 물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보면 쫙 빨려 들어오죠.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우리 왜 그 부항 같은 거 불 하면 싹 떼면 여기가 순간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지잖아요. 딱 되면 살이 쭉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쫙 올라간 뒤에 더 이상 못 올라가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펀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물기운이 오면 순간적으로 팍 땡겨와요. 그 물기운을 제물로 쓰거든요. 이 무일주 입장에서 술을 제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물이 들어올 때 쫙 땡겨 넣어요. 그래 많이 들어올 때 왕 들어왔다가 스펀지 쫙 밟으면 물이 쫙 나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무일주들은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물이 어떤 요런 데서 이제 그 새끼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씨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열매 같은 것들이 새끼를 이루어서 딱 나오면 무에 이르러서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만들어졌다가 기에 이르면은 기에 이르면은 이 내용물을 쪄내는 찜 역할을 하거든요. 찜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진공 상태로 완전히 펼쳐놨던 걸 딱 잡았다가 기에 이르면 이것을 갖다가 안에까지 그 만물이 다 성숙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날 태어난 사람은